요즘은 5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속도는 요즘은 5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할배입니다. 오늘은 제가 챗 GPT를 살펴보고 그것에서 몇 가지 테스트해본 결과를 이것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리라 이러한 거대한 담론이 아닌 실생활 속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서 얻은 결과를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변화를 느끼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일련의 작은 변화들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변화들이 한 10년 정도 쌓이면 확 변해갑니다. 저 같은 경우 옛날에 프리랜서로 신문사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 원고를 써서 신문사 앞에 출근길에 떨어뜨리고 직장에 출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 팩스가 생기더라고요. 팩스도 처음에 300~400불 했죠. 그 옛날 돈으로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저는 3번씩으로 배웠습니다. 2번씩이 나왔습니다. 그때 아래 한글이 나왔죠. 컴퓨터로 찍은 걸 플라피 디스크에 넣어서 갖다 줬죠. 3.5인치짜리 딱딱한 조그만 디스크 있었죠. 그거를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뎀이 나와서 하면서 모뎀 기계도 한 돈 100불 했습니다. 당시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메일이 생긴 겁니다. 통비심 발전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폰에서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대충 한 30년에 걸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변화들입니다. 근데 그 변화 속도는 날이 계속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속도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요즘은 5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파고가 이세돌한테 한 판을 진 후에 채 1년이 안 돼서 아마 커제와 대결해서 커제는 한 판도 이기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AI의 진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챗 GPT도 제가 보기에 16까지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5년이면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모든 것을 뜯어 고쳐 놓을 것입니다. 이것이 거대한 담론으로 인간은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예의주시해야만 포고되는 일이 없겠죠. 물론 저는 인생을 거의 다 살았습니다만 이게 5년 후에는 그나마 저의 밥벌이가 되던 것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갖게 됐습니다. 유튜브 제작 방식도 많이 변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주 실용적으로 테스트해본 몇 가지를 오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연히 찾게 된 것인지 엣지를 다운로드 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사파리에서 빙을 한번 들어가서 검색을 했을 텐데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공유할까 합니다. 이제 블로그 글은 수십 편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제가 영상까지는 오늘 깊게 살펴보지는 않았으나 일부 동영상을 제작해주는 시연 내용도 제가 유튜브에서는 보기는 봤습니다. 아무튼 한번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골 때리는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이 엣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심혈을 기울여서 큰 대항마로 내세운 브라우저죠. 그걸 일단 내리셔야 합니다. 빙닷컴으로 이동을 하시면요, 이렇게 채팅이라고 상단에 바로 뜹니다. 여기서 채팅을 누르시면 이렇게 채팅창이 뜹니다. 뭐든지 물어보라고 나오네요. 이 기능을 이렇게 브라우징을 하면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인터넷에 얼마든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저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썬더볼트 허브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게 얼마냐 하니까 33,740원이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썬더볼트 허브가 아니라 썬더볼트 기기와 연결할 수 있는 USB-C 3.2 세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나와 웹 키오스크, 한글로 물어보니까 한글 가격 검색 사이트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200 이하짜리 썬더볼트 허브에는 어떤 것이 있냐 그랬더니 이건 뉴욕타임스닷컴의 기사를 토대로 2개 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연결할 수 있는 허브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150불이더라고요. 근데 유명하지 않은 회사 제품이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회사에서요. 아무튼 찾아준다는 게 신기하더군요. 사실상 살 제품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이 거의 4만 조회수에 이르는 제 히트 영상 가운데 하나인데요. 영어로 제작한 겁니다.
iMovie에 결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자막을 두 줄로 못 자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좀 나름 연구해서 기존에 있는 기술을 응용해서 이걸 두 줄 자막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당시에 미국 사람들도 이걸 분명히 찾을 것으로 알았고, 그다음에 iMovie가 국내에서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미국에서는 뭐 굉장히 유명한 소프트웨어거든요. 이거는 맥입니다만 아이패드에도 iMovie 버전이 있고, 제가 최근 영상서 여러 차례 거론을 했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거의 4만 조회가 넘었을 겁니다. 아마 두 편이 있거든요, 업데이트까지.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로봇가 나오지만 이건 뭐 제가 당시 그것도 일종의 AI죠. 3년 전이니까 로봇 나레이터를 활용해서 한번 나레이션을 시켜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A diary quick tips narrator. The robot girl. The iPad diary English channel was shifting iPad. Both it is an app that comes with iPad and iPhone above all. 그 사실 이건 아마존에 있던 아마존 팔이라는 그 로봇 나레이터한테 한번 입혀본 겁니다. 그 당시에는 유튜브 채널을 하겠다는 의지보다 재미삼아 한번 신기술이 있다 하니까 막상 로봇 나레이터한테 한번 시켜보니까 지금 요즘 이거 너무 굉장히 알려졌죠. 그 당시만 해도 국내에도 별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녹화했는데 뭐 영어다 보니까 거기다 뭐 발음도 완벽하고 A Hellcut Pro might surprise you.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게다가 없는 소리시니까 저도 사람이 조금 들어오긴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 37,000 지금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지금 37,4만이고 하루에도 50명씩 꾸준히 계속 들어오는 히트 상품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뭐 이런 영상을 한번 제작하려고 그러면 하루 이틀 걸렸어요. 뭐 사흘째 넘어가면서 만들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할배 채널을 만든 것도 이런 데서 많은 시간 뺏기는 것을,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쉬운 툴을 배워서 영상을 제작하는데도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니 처음 어려운 영상 에디터로 들어가면 물리적인 영상 편집이 안 돼서 야 이건 난 소질이 없구나 하고 포기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한테 유익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디지털 할배 채널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걸 이 영상에 사실 이런 키워드를 찾으면 구글 검색에서 매일매일 뜹니다. 그래서 이게 조회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제 영상이고 이게 아마 업데이트 버전일 겁니다. 근데 그걸 찾아주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설명칸도요, 제가 보기에는 제 영상 속에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설명칸이 나오는데 정확합니다. 제가 이 Shift 엔터를 쳐서 두 줄로 만드는 방법은 당시엔 인터넷에 없었고 지금까지도 뭐 이 질문을 아마 다 제 영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글 스타일을 볼 때 제 글이 맞고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네가 과연 이걸 잡을까? 그리고서 한번 쳐봤더니 이렇게 잡아줍니다. 독특한 솔루션을 제공하니까 사람들이 꽤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맨 마지막으로 한번 해본 거는 뭐 이거저거 물어봤습니다. 뭐 상당히 정확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채팅 탭이면 그 옆에 컴포즈라고 있더라고요. 이건 장문이겠죠. 마침 이 영상을 제작하니까 이걸 가지고 저는 네이버 블로그에 가서 제 영상도 홍보를 하거든요. 그쪽에는 좀 더 깊은 글을 쓰는데 한번 테스트 삼아서 글 주제를 챗 GPT 엣지에 도입됐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 아주 굉장히 보편적인 제목이죠. 그리고서 블로그 형태로 써라, 프로페셔널한 톤으로 써라, 그랬더니 이런 글을 썼습니다. 챗 GPT는 오픈AI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입니다. 고칠 데가 없어요. 피사체가 아니어서 존댓말을 쓴 게 고맙다 하지만 아마 여기 가서 보면 informational, funny, enthusiastic, casual로 썼으면 아마 문구가 바뀌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서 그냥 카피해서 제가 갖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가 있거든요. 그 네이버 블로그에 가서 제 글을 좀 약간 싣고 챗 GPT한테 이 내용을 물어보니까 블로그를 이렇게 작성해줬다라고 해서 그냥 붙여 써버렸습니다. 근데 이 내용 훌륭합니다. 뭐 전혀 하자가 없죠. 우리 블로그 내용들이 그렇게 충실하거나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걸 아직 쓰는 방법은 몰라서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붙여보지는 않았으나 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물건 사는 것도 뭐 가장 좋은 뭐뭐뭐 그러면은 제품 몇 개를 추천을 해줍니다. 그럼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갖고 확인해 보면 보통 아마존으로 들어가죠. 반면에 얘가 한 가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이 블루투스 버튼을 맥킨토시에 있는 애플 스크립트 기능을 이용하면은 자동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코드를 5, 6개월 전인가 한번 수를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벤츄라 OS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전 버전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애플 스크립트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로 자체도 이름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결국엔 실패했거든요. 결국엔 누군가 온라인에 올려놓은 코드를 찾아오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이전 버전까지만 적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였죠. 코드도 쓴다고 하니 네가 과연 해결을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코드를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그대로 파다가 맥에다가 붙여놓고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나오던 오류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벤츄라 OS 코드를 줘. 그랬더니 벤츄라 OS 코드에서도 될 텐데 그러는 거예요. 그게 혹시 안 되면 이거저거 한번 점검해봐. 그러면서 이거저거 점검해봤는데 저는 서점은 제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얘가 제가 보기엔 벤츄라 OS 코드가 아닌 구 버전 거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터넷이든 랭귀지 패턴이든 지금까지 현존하는 기술만 알려줄 수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도 그 스크립트를 벤츄라 OS에서 먹히는 블루투스 기기 선택 스크립트 코드를 인터넷에 공개한 엔지니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못 찾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제한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에 제스퍼라든가 채소닉이라든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또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뭐 일단 뭐 비용이 $40, $50고 프리 버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건 뭐 벌써 한 1년 된 얘기니까요. 좀 빈약했어요. 당시에는 프놈펜 여행지에 관해서 한번 에세이를 써라 그랬는데 좀 빈약했어요. 근데 챗소닉 같은 경우는 챗GPT와 똑같은 엔진을 토대로 지어진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빙보다 얼마나 난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챗소닉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챗소닉 쪽에서는 자기네 기능이 훨씬 좋다고 그럽니다. 근데 일단은 비용이 최소한 월 $30고요. 그다음에 좀 쓰기 시작하면 $50 금세 넘어갈 것 같고 뭐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한 달에 월 $100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기술이 너무 비싸서 그런 것 같고요. 제가 그걸 뭐 지금 사용해야 할 필요성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빙에 나왔으니까 이것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블로그 글을 쓰던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도구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결국에는 이제 영상까지 여기 접목이 돼서 영상, 사진 등이 접목이 돼갖고 뭐 영상 한 편도 뚝딱 때려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날이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과연 그 영상을 우리가 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나 1년 내에는 안 될 것 같기도 하는데 지금 뭐 몇 가지 올려놓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뭐 그거를 제대로 쓸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쓸 수 있다 그러면 스탁 이미지, 가장 유명한 스탁 이미지 뭐죠? 게티 집안에서 운영하는 정치인 사진까지 다 빌려다 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솔직히 신문사 정도는 돼야지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거기다 뭐 그림만 쫙 깔아주면 한 편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일단 기세가 가능하면 그 다음에 사진만 크게 돈 주고 쓰는 걸 사다가 붙이면 쩍쩍쩍쩍 붙이면 다큐멘터리 같은 거는 금세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기술이라 하겠습니다. 뭐 좀 퍼스널한 부분은 현재로서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를 뭐 유튜브의 종말? 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으나 뭐 아주 단편적인 지식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면 뭐 초보 유튜버나 뭐 고단가 유튜버라도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요. 아무튼 이런 뭐 테크놀로지의 진화 속에는 점점 발을 담그고 나 있어야 변해가는 세상에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황당한 것은 제가 오늘 크롬을 지워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크롬하고 엣지는 똑같은 크로미엄이라는 오픈소스 브라우저가 있는데요. 거기에 기초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흡사합니다.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자적으로 엣지를 개발하다가 안 돼서 $1억 말아먹고 지은 것이 그 다음 후속 버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엣지입니다. 그래서 엣지에서는 현재 크롬에서 제공되는 익스텐션을 거의 다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크롬은 제가 여기 내렸었는데 최근에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더라고요. 자꾸 메모리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다운돼 버리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엣지를 여기다 올려놓고
시도를 해보면서 크롬은 아예 밀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구태여 크롬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익스텐션을 저는 익스텐션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크롬을 꼭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윈도우 쪽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스텐션이 뭔지 모르는 분께서는 크롬을 사용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규전에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은 큰 플러스나 엣지가 좋다는 평도 많습니다. 근데 이 빙을 사용하더라도 지금은 엣지 브라우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크롬에서는 못 씁니다. 그럼 저는 이거는 일단 이 빙에 접목된 챗 GPT는 옆에다 켜놓고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용법 자체가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창을 열어놓고 쓰면 유용하게 검색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이 큰일 난 게 서치 엔진만이 아니네요. 브라우저 자체를 뺏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아이패드 미니에서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엣지를 내리면 사용 가능합니다. 아이패드에는 그 익스텐션이 극히 제한적이라서 별로 사용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전적으로 아이패드에서는 사파리만 사용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약간 느립니다. 이 애플 표준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결코 크롬이나 엣지가 아이패드에서는 사파리를 능가할 수 없었으나 오늘 엣지에 들어가서 데스크탑 버전을 내리니까 빙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엣지를 주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이패드에서도 말이죠. 엣지를 사용해보고 크나큰 결함이 없는지 확인을 해볼 계획입니다.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무의미한 수준으로 느리다는 것 외에는요. 다른 결과가 있으면 업데이트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커리어를 다양하게 가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의 마지막 커리어는 프로세스 임프루먼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대기업의 그 소프트웨어적 프로세스를 개선해주는 PI팀이 저의 카운터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애초부터 관심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이 챗GPT가 저의 프로세스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보고 여러분과 공유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 영상도 한번 올려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상이었습니다.